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독의 마지유입니다. 네, 작년 한 말쯤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난징 사진관이라고 네. 중국에서 이제 그 항일 전쟁 뭐 승리 기념 뭐 이제 8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랑 731 개봉을 했는데 731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그 좀 뒤늦게 개봉을 이제 얼마 전에 하긴 했는데 이것도 관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뭐 거의 지금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 OTT로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731 좀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약간 지금 평들이 약간 조금 뭐 마치 그 중국판 구남도 같은 삘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제에 비해서 약간 좀 주계전도가 된 느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기껏 채용했는데 뭔가 뒤에 이상한 걸로 막 돼버려가지고 오늘은 뭐 난징 사진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제의 그 만행들을 다뤘던 영화들 이제 몇 개 또 제가 봤던 것들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마루타라는 이름의 그 무시무시한 그 영화가 있었죠. 원래 원제 이제 흑태양 시리즈인데 음. 그래서 그게 한 거의 4, 5편까지 있어요. 음. 물론 저도 뭐 1편만 이제 보긴 했는데 근데 심지어 저는 그 이제 흑태양 그 1편 그거 마루타 그것도 20대 초반인가 그냥 어느 날 왠지 모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밤에 보다가 와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보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장면은 정말 진짜로 그 시신 해부 장면이었다고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영화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약간 그 고어 매니아인 약간 그 감독의 자기의 사심을 채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음. 그래서 그 영화를 뭐 이렇게 좀뭐 작품성 예술성으로 좀 평해주기는 좀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 난징이란 영화도 있었어요 한 2009년인가에 개봉했었던 근데 전 그것도 되게 괜찮은 작품이었었고 난징도 그리고 이제 그 난징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또 인물이 있는데 그 존 라베 이제 그 독일인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또 약간 뭐 안전지대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좀 그래도 사람들을 최대한 구하려고 했었던.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는데 음. 근데 또 참 그런 인도적인 중국인들 입장에서 약간 쉰들러처럼 약간 또 그렇게 그래도 중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. 근데 또 그 사람도 근데 참 그 이후에 말년의 인생이 되게 비극적이었더라고 또.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미국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약간 이 난징 사진관에서도 약간 그 미국 그 간호사 실제 네. 인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음. 근데 참 그것도 이제 워낙에 그때의 그 경험들과 광경들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막 좀 음. 정신적으로 안 좋고 막 우울증 시달리고 그 간호사도 막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, 되게. 음. 그래서 참 또 이렇게 의인들이지만 또 항상 이게 그러니까 좀 되게 잔혹한 현실이란 게 되게 그런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꼭 결말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.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난징 사진관도 또 이 난징 대학살을 다룬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갖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. 약간 좀 중국에 대한 그 편견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이제 뭐 지금의 중국이 또 이제 뭐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혐중 감정이 너무 이제 막 올라가 있는 느낌이긴 한데 뭐 물론 이제 지금의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뭐 난징 대학살은 사실이고 정말 음. 끔찍한 역사고 어떤 일제가 벌인 일 중에 거의 정말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잔혹한 홀로코스트로서 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음. 중국에서도 이런 난징을 다룬 영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.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이제 작품성 영화의 작품성적인 네. 부분에서는 되게 하도 이제 요즘 중국이 너무 막 중국 영화라는 것들이 맨날 뭔가 프로파간다가 맨날 들어가 있고 막 어떤 결국 마지막 결론이 항상 뭐 중뽕으로 끝나고 이제 이상한 이제 그런 선전물에 가까운 영화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라고 하면 좀
이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내가 그런 거 치고는 오씨 어떻게 중국이 이런 걸 만들었지 난 싶을 정도로 되게 완성도가 높습니다. 예, 좀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아니 중국이 이런 걸 만들다니. 음흠. 맨날 무슨 막 나중에는 뭐 중국 짜장면 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직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데 또 이런 영화도 약간 뭐 또 그런 걸 지난 역사를 또 명목 삼아서 또 이게 중뽕을 또 이렇게 하는 영화 아닌가 이제 싶었는데 전 이 영화는 좀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. 전혀 그런 거 없고 굉장히 그 사실을 기반으로 물론 지어낸 스토리긴 한데 저희는 역사가 대충 어떻게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는 되게 영화가 담백한데 예. 물론 후반부에 약간 조금 이제 그런 역시나 그 중국의 조금 있긴 한데 예,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예. 양호하다 이 정도는. 아쉽긴 한데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진짜 명작이 됐을 텐데 조금 그러니까 중국 그때 우리가 고주일촉도 그렇고 아니 은근히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다가 그 마지막에 약간 좀 첨가를 한단 말이죠 항상 그 중뽕을. 그러니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가 예. 제일 마지막 끝트리에 예. 그게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다 된 밥에 약간 재 뿌리는 느낌이 예. 살짝 듭니다. 예. 근데 그것만 없었으면은 굉장히 더 영화의 급이 올라갈 네.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은 내용과 연출이었기 때문에 예.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예. 이거는 거의 중국판 신들러 리스트 아닌가. 맞아요. 예. 진짜 저는 이 정도로 좋은 영화일 줄 몰랐어요. 저는. 네, 예. 맞아요. 또 이거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니까는 또 난 또 드는 생각이 그러게 우리나라 항일물들 물론 뭐 우리나라 항일물들도 우리가 얘기했던 뭐 암살, 밀정 이런 거 되게 재미도 있고 이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난징 사진관을 딱 보고 나니까 그렇게 한국 영화 중에는 한국 항일물 중에는 이런 톤의 영화가 있었나? 네,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인간의 휴머니즘에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된 이제 예.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야기거리를 생각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라는 예. 약간 안타까움이 있죠.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 중에서 이런 휴머니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푼 영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. 그 일제는 아니고 그 5.18 때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 그 예. 무슨 뭐 반점인가 뭐 그거 있었던 그 영화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5.18이 주제라기보다는 그 5.18 때에 광주에서 반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5.18과 엮이면서 일어나는 예. 그 제목 알았었는데. 약간 그 김규리 예, 나오는 거. 이거랑 약간 비슷한 톤이긴 한데 예. 약간 완성도가 조금 아쉽단 말이죠. 예. 물론 뭐 볼만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 난징사진관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. 예. 이 주인공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엮여서 이 일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뭐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뭐 사실 별거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약간 소소하고 재밌게 얘기가 예. 짜여져 있어가지고 좀 스토리가 굉장히 좋다. 난 그래서 이 난징사진관을 요번에 보고 느낀 게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은 이제 항상 뭐 이제 독립 투사들을 네.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것도 이제 솔직히 잠깐 생각해보면 좀 전형적인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휴머니즘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던 작품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이제 뭐 물론 이게 또 이제 후에 본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우리나라 항해물들이 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갑자기. 그런 면이 좀 이 난징사진관을 보니 그리고 우리도 또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. 그렇게 우리 한국 영화 중에는 이런 측면으로 이런 좀 무게감 있고 이런 울림을 주는 항일물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. 그게 또 참 아쉽게 느껴지더라고. 그러니까 그 일을 무슨 뭐 반대를 하거나 혹은 이뤄낸 그런 영웅의 서사가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그 시민들의 소소한 예. 소시민의 이야기 그들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? 저는 굉장히 예. 약간 좀 이걸 다 보고 나서 와 이거는 극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잘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좀 놀랐습니다. 예. 예. 중국도 이런 걸 만들 줄 아는데 우리나라도 아니 충분히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. 네.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예. 한데.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전에 그 난징이라는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비슷한 연출들이 좀 많이 나와요. 어차피 또 같은 역사를 다룬 이제 영화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오늘 리뷰를 하려고 제가 좀
난징 대학살 또 이제 그 관련 문서를 또 미리 읽었는데 역시나 뭐 물론 저도 이제 전부터 몇 차례나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지만 항상 이제 그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있자면은 정말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정말.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인가. 네, 심지어 무슨 뭐 맞아요. 옛날 원시 시대 때도 아니고 음. 불과 음흠. 20세기 그 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. 그 집단 광기라는 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음흠. 것인가 음. 그걸 느낄 수 있는 참혹한 역사.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중국이고 뭐 어느 나라고 간에 사실은 이런 뭐 침략과 수탈의 역사에서는 어떤 나라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그 명확하게 나눠지는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를 편들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사람들이 아 중국이 저래서 중국 싫어할 수는 있지 근데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과거에 역사가 그랬다는 거는 그런 거니까는 예. 그건 이제 역사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영국이고 스페인이고 뭐 어디고 뭐 진짜 침탈 안 한 뭐 다 개새끼들이지 뭐. 다 그런 역사는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네. 그거를 알고 바르게 이제 그 잡아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바라봐야지. 아,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난 싫은데 그게 아니고 역사가 이렇습니다. 그 당시 때 이제 일제가 진짜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.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아 다시는 이런 그 비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가야 되니까는 이제 이 영화를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. 아, 쟤네들이 뭐 중국을 빨아주려고 그러네.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네. 아, 저도 그랬잖아요. 중국도 이런 걸 만들 줄 아는데 우리도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. 네.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은 원래는 우체부였던 이 주인공 남자가 그렇죠. 주인공은 집배원입니다. 네 이제 집배원이었는데 그 혼돈의 그 난징 상황에서 그 폭격 맞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로 이제 도망가서 흘러 들어간 게 이제 그 사진관 안으로 흘러 들어갔어요. 그렇다. 근데 그 사진관 안에 원래 그 사진관의 그 사장이었던 그 주인이었던 그 일가족이 몰래 숨어서 그 지하에 몰래 숨어서 네. 지금 이제 살고 있었죠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뭐 안내 일기처럼 약간 그 나치 독일을 피해서 네. 이렇게 숨어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 사진관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사진사가 아니잖아. 근데 이제 또 마침 그 일본군 그 사진사가 있어 입대한 약간 부잣집 도련님이 있는데 네. 그 걔가 이제 그 난징의 사진들을 막 이제 찍고 있었지. 그런데 이제 현상을 해야 돼. 자기는 현상할 줄을 몰라.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현지인의 이제 그 힘을 빌어서 마침 또 사진관이 거기 있으니까 현지인이자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제 통역가로 일하는 사람 있죠. 사실 앞잡이죠, 되게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친일파. 네. 그 당시 때는 아 이미 중국은 일본한테 넘어갔고 절대로 일본을 못 이겨. 그러니까는 대세가 이쪽이니까 약간 좀 갈아탄 뉘앙스의 이제 그 예.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난 요번에도 다시 그 캐릭터를 보면서 그 캐릭터가 딱 우리나라 영화에 많이 나왔던 네. 그런 캐릭터잖아, 되게. 네. 어차피 안 된다. 일본이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이미 끝났어. 그렇죠. 이제 전쟁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일본의 일부가 될 거야. 그러니까 난 일본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제 잘 출세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. 근데 이 사람은 뭐 중국이 싫거나 그렇거나 아니고 그냥 대세가 이러니까는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예, 가는 거고 살기 위해서. 이 사람도 굉장히 좀 그나마 마음에 좀 인간성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 집배원이 우체부가 실제로 사진사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. 왜냐면 그 가방을 보고 뭐지? 집배원 가방이네?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진사가 아니지만 그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 어떻게든 하라고 그 척이라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이제 눈 감아주고 있었단 말이죠. 왜냐면 한 명이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줘서 살리는 건 아닐지언정 간접적으로나마 그래도 우리 동포니까는 어떻게든 이제 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약간 좀 그 중간지대 애매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본인도 그 안에서 약간 좀 자괴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좀 그런 역할을 잘 해내셨더라고요. 예. 네. 그리고 또 중간에 그리고 그 원래 숨어있던 또 그 중국 군인이 자기 이제 그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마지막에 숨어있다가 이제 일본군 한 명과 네. 동기어진을 하는데 그렇지. 거기 사실은 안 도와준단 말이지. 네. 그걸 그냥 뭐지 그 총을 보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총 달라고. 총을 들어서 저 일본군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네. 그냥
가만히 모른 척하죠. 그 중국 군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. 네. 뭐 결국 도와준 거죠. 네. 네. 그 이제 그런 식으로나마 소극적으로나마 네. 그렇게 하고 음흠.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너 이 새끼 왜 그거 네. 안 구했으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일 뿐입니다. 저는 겁쟁이에요. 어떻게 저 같은 겁쟁이가 총을 들어서 쏠 수가 있겠습니까? 막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약간 전 그 대사가 되게 좀 울림이 있어가지고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네.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하잖아요. 맞아요. 난 겁쟁이라서 그렇게 목숨 걸고 맞설 싸울 수가 없다라는 네. 또 그걸 보여주는 그렇습니다. 그거니까. 그래서 이게 사진사가 아닌 이 주인공이 그 사진사 숨어 있는 그 가족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사장이 그 기술을 알려주잖아요. 그래서 사진 현상 기술을. 그리고 또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최대한 사진 현상을 늦게 해야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. 왜냐면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또 그렇죠. 바로 죽을 수 있으니. 네. 난 근데 처음에 그래도 이제 그 일본군 걔 그 이토란 애가 이제 그 안경 쓰고 네. 걔가 이제 사진 찍는 애가 이제 그러니까 따지면 이 영화에서 좀 이제 크게 주요 인물들 그 이제 사진사 그 가족들이랑 이제 그 주인공이랑 그 네. 친일파 앞잡이야 이 친일파 앞잡이의 약간 뭐 내연녀 그러니까 이제 애인 자기 와이프랑 자식이 있는데 또 그 영화 배우 약간 그 조연하고 있는 그 네. 여자 영화 배우랑 이제 불륜을 하고 있어요 사실. 그래서 참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 친일파 그 남자가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주요 인물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이토가 나는 약간 초중반까지는 아 얘는 일본 군이긴 한데 혹시 약간 네. 인간의 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좀 양심을 맞아요. 네. 있는 건가? 예, 양심을 느껴서 나중에는 혹시 도와주지 네. 않을까라고 난 생각했거든. 맞아요. 왜냐면은 그 난징도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일본군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네. 좀 나름대로 이제 뉘우친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 도와줘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데서 약간 얘도 좀 그런 캐릭터인가? 왜냐면 또 처음에 막 그렇게 막대 먹은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걔는 막 다른 일본군들이 막 그 잔혹한 짓을 하고 이래도 약간 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가지고 네. 이 톤은 약간 뒤에 혹시 도와주나 이랬는데 네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처음보다 더 나쁜 놈이 돼가지고. 네, 완전히 그냥 개새끼가 돼가지고 뒤에 네. 그냥 그래서 이 새끼 약간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. 갑자기 후반부에 완전히 흑화해가지고 그냥 네.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의외긴 했어요. 예 나를 일부러 좀 감독이 페이크를 네. 준 건가 속인 건가 뭔가 약간 살기 위해서 그 현상을 하긴 하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든 막 가진 핑계를 대가지고 최대한 이제 현상을 늦추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 역사 막 그 일본 장교들의 막 그 목베기 경쟁이라든가 네. 전 정말 그 목베기 그거는 항상 볼 때마다 너는 너무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. 그 당시 때에 그 일본인들의 그 정신 세계가 그러니까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제 중국인들 봤다기보다는 약간 진짜 인간이 뭐 파리 잡듯이 좀 그런 예. 느낌으로.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그 나치 군인인데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다. 그런데 유대인만은 벌레 보듯이 이거는 예. 존재하지 말아야 할 세상 해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뇌가 되다 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건데 그 시대의 일본군들의 의식도 비슷했었을 것 같다. 예. 네. 그러니까 잘못된 권력이 이렇게 거의 한 뭐 10대 20대 청년들의 그 정신 세계를 세뇌를 해가지고 네.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딱 네. 그 일본군의 교범도 그냥 다 일단 점령하면은 다 죽이고 다 약탈해라라고 네. 대놓고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병들은 내가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건 다 정당한 거야라고 이제 네. 이 일본군들이 다 살인을 재미로 했단 말이에요. 재미. 네. 재미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모질한 병사들은 그걸 재미로 하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게 그 언급이 되는데 이 장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그 일본군들 사이에 지금 살인과 그 방화와 강간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좀 너무 그 국제사회에서 이거 선 넘는 거라고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중국이 정신 차리고 우리의 이런 그 뭐랄까 그 무서움을 쟤네들이 알아가지고 긴다라는 식으로 일단 냅두라고 에이.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
뭐랄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너무 일본 군 중에서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라고 사람이 이제 있을 제재를 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.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아니야. 우리 어차피 중국 먹을 거니까 중국이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뒤져야 돼 하면서 이제 사람 목숨을 진짜로 재미로 죽이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. 네, 정말 무서운 광기가 아닌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숨어 있는 이 일가족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진들을 계속 현상하는데, 그래서 그 이토가 가져오는 그 필름들의 그 잔혹한 네. 막 그런 사진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뭔가 좀 이 정말 총 들고 싸우는 그 독립투사들의 그 레토릭에만 내가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야,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구나. 그래서 그 사진을 막 어떤 일본군의 그 만행들이 담긴 잔인한 사진들을 현상하는데, 사실 원래 그 사진관에는 정말 그 평범한 중국인들의 네. 막 가족 사진이라든가 음흠. 어떤 행복했던 일상들이 네. 걸려있던 그 사진들을 다 그게 다 치워져 버리고 다 뭔가 일본 군인들의 막 사진 막 네. 뻐기고 있는 사진 막 이런 네. 사진들을 막 다 거기 채우게 된단 말이지. 네.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연출도 난 되게 좋았죠. 엄청 괜찮고.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다. 네. 네. 그래서 그 친일파가 또 그렇게 그 애인과 대화하는 장면도 이제 자 내가 통행증 구해왔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는데, 이제 여자도 사실은 계속 그 주인공과 이 가족들과 지내면서 자기 애인인 그 친일파 남자의 그 행동에 네. 환멸을 느껴간단 말이죠. 그렇죠. 이 남자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막 하면서 뭐 어차피 중국은 끝났어 막 하면서 네. 그 장면도 너무 그 이정재 그런 거죠. 암살 음. 몰랐으니까 네. 알았다면 그래. 근데 사실 나는 저도 이제 항상 그 암살에서의 그 대사가 이정재 캐릭터의 그 대사가 알았으면 그랬겠나. 사실 난 그것도 조금 너무 비겁한 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아니 그거를 몰라도 사실은 인간의 도리로서 맞서 싸우는 게 맞는 건데, 그럼 알았으면 그랬겠네. 그럼 알았으면은 알았으면 내가 얍삽하게 안 굴고 대사를 알아가지고 붙었겠지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. 그냥 뭐 변명이죠. 뭐. 예.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이제 그 이 통역가는 그래도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배신자가 되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는 좀 저는 약간 측은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예. 또 마지막도 비극적으로 네. 이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영화들이 실제보다 더 순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그 난징에서의 뭐 살인도 살인인데 정말 뭐 강간에 대한 그게 진짜 네. 엄청 나가지고 진짜 무슨 뭐 어린 소녀부터 뭐 할머니까지 네. 가리지 않고 진짜 어떻게 이게 짐승 같은 이런.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죽이는 장면 이렇게 목 빼고 뭐 이런 장면들은 언급이 되고 사진으로도 나오는데 차마 그런 그 엄청난 그 강간신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데 실제 역사를 찾아보면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. 참 그 보고도 이게 좀 말이 되는 건가 싶긴 합니다. 예. 네. 그리고 너무 그 관련된 문서 중에 진짜 끔찍한 게 그 일가족 집에 찾아가 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딸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아들한테 엄마 하라고 시키고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정말 너무 진짜 환멸스러운 거라, 짐승만도 못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중간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. 되게 아기가 우니까 시끄럽다고 아기 그냥 바로 던져버리죠. 예,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아기를. 근데 그 아기를 안고서 약간 그러지. 야 웃어.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며. 중국인들은 지금 일본 군의 지배를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약간 그런 선전 이제 그 사진과 그 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랑 이제 그 여배우랑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아이의 그 포대기를 안고서 그 사진을 찍게 하는데, 그래서 그 사진이 완전히 막 되게 이 사람들은 억지로 막 지금 하지만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죽은 그 아이의 사체를 안고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그 손정령 사진을 찍는 그 장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. 선전 사진을 찍는 그
장면도 정말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참 이 스토리가 이제 우리는 계속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아 빨리 어떤 주인공과 이 일가족이 무사히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. 이제 그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이제 주인공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그 어렵게 구한 통행증을 그 가족들한테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, 나는 여기 남아 있을 테니 당신들이 이제 그 이제 어린 딸이 있었고 완전 가난하게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당신 가족들이 도망가세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진관에 있는 그 사진사와 그 아내 그리고 딸과 아들하고 이제 네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배원 그다음에 그 뭐야 통역사의 그 뭐 아내 애인 여배우. 애인 여배우 여기서는 이제 그 뭐야 이 사진관 사로 속이고 있는 집배원과는 그 뭐 부부처럼 예, 이제 위장을 했죠.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역관은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어떻게든 통행증을 구해가지고 이 여자를 탈출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나름 통역관도 아니 그거 통행증 얻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든 막 뺑이치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이 여자 하나 구하겠다고 그리고 이 남자랑 약속한 거 집배원하고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그 통행증 구해다 주는 것도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인간 나름대로의 뭐 양심은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예. 아닌가. 그래서 그 통행증 2개 줬는데 야 이거 지금 6명이란 말이지.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러니까 원래는 이 2명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건데 2명이 차마 탈출을 못하고 이 예. 사진사 이제 부부한테 부부에게 예, 양보를 한단 말이죠. 네. 근데 이제 이게 양보를 했으면은 이제 그게 행복하게 돼야 되는 건데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 여기서 보면 또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묘사가 일단 일본군 새끼들은 약속을 안 지켜 일단 그래서 아니 분명 통행증인데 갑자기 그냥 뭐 지네 기분 나쁘면은 그냥 안 보내주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 통행증 보여주고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게 약간 그것도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이토 그 일본군 걔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뭔가 걔 편의를 봐준 주인공과 그쪽 편의를 봐준 거였는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통행증 받아서 가면은 죽이라고 이미 그거를 해놓은 거였어요. 이 통행증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여라라고 이미 해놓은 거였어. 그 일본군 측에다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 양보를 한 건데 이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2개밖에 없으니까는 여자들인 이제 아내와 딸을 보내죠. 네. 통행증 2개로. 근데 그 둘이 죽게 되는 거지. 원치 죽게 않게 되고 네. 또 그 겁탈을 당하고 또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되고. 네. 그래서 아우 그딸 죽는 점은 안돼 딸은 네.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왜냐면 꼬맹이 어린 네. 애란 말이죠. 기껏해 봐 10살이나 됐을라나 싶은데. 게다가 또 막 그 머리도 막 자르고 이랬는데 네. 그래서 약간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참 그 또 이 눈물을 자는 장면이 이제 그 사람들이 탈출할 때 마지막에 약간 우리 사진이나 하나 찍고 갈까요 해가지고 저는 그 장면에서 쎄했어.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들의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게 항상 네. 그 어떤 영화를 봐도 사진 찍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네. 그 사진이 그 행복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끝자락에 그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거 다 죽는 건가? 예.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는 장면 너무 이게 가슴이 뭉클한데 그러면서 막 이제 또 그 사진사 아저씨가 약간 그 배경지 네. 막 보여주면서 막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디 막 그런 아름다운 그 광경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그 장면도 되게 진짜 내가 중국 영화에서 이런 깊이를 느낄 줄이야 내가. 그러게요. 그게 막 꼭 어떤 진짜 하늘처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장면으로 나를 되게 감동을 네. 시키고 어떤 나라 잃은 서름, 나라를 빼앗긴 그러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뺏겨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이런 거를 자유롭게 마음껏 보지 못하고 네.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약간 네. 참 그런 감정이 느껴지니까 그렇죠. 정말 그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죠. 그 사진 찍는 장면. 그렇습니다. 너무 슬프고 왠지 이거 비극의 네. 약간 그 암시인 건가 약간. 네. 그래서 주인공의 아름다운 마음이 참 결과적으로 또 그런 비극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양보를
한 게 오히려 이게 안 좋게 돼 버려서 물론 뭐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. 예, 또 안타까운 점이고. 음. 그 영화상으로는 결국 그 아내와 딸이 그 된 건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결국에는 모르죠. 마지막까지도. 모르죠. 예. 예. 모르는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지 뭐. 그러니까. 음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토 새끼 완전히 그냥 이상해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네. 그래서 내 피 좀 내놔 막 이제 와서 이제 막 근데 완전 바닷가에 떨어져가지고 애가 그냥 네. 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음.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사진관에서 이제 그 주인공과 이제 막 그 일본군들 몰려와가지고 막 이제 따지면 그 주인공이 이제 불을 붙였지. 네. 근데 거기 그 장면도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형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 약간 국뽕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고 전형적인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막 그 이토랑 막 그 육탄전을 벌이면서 주인공이 이제 그 앞에서 막 사진관에 그렇게 걸어놨던 일본군들의 막 사진을 막 다 던지면서 집어 던지면서 이제 그런단 말이야. 중국인의 영혼이 죽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너희들에게 넘어가지 않아 막 그 외치는 장면 나온단 말이야. 그거 하고 저는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일본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보여준다고 풍경 사진 찍었잖아요. 예. 그 장면을 마지막에 주인공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어디 뭐 무슨 강 여기는 중국의 어디 막 하면서 뭐 무슨 성 뭔 성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아,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. 뭉클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려준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강산 니네가 짓밟았잖아. 약간 이제 그거기 뭐 때문에 그런 거죠. 네. 너희들의 총칼 때문에 네. 이 아름다운 곳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거를 네. 그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이 그거 외치는데 내가 중국인도 아닌데 내가 가슴이 갑자기 막 뭉클해져 갑자기 나 왜 이렇게 여기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절절해지지 갑자기.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중국의 입장이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죠. 그거는 뭐 중국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그 일본한테 당한 입장에서 그렇지. 네. 당한 그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입장에서 음. 나도 거기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진다. 되게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일본군과 대항하기 전에 이 사진사와 그다음에 그 여배우를 같이 이제 또 부부인 척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. 네. 그래놓고 그 이제 갓난 애기를 가방에다 넣어서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이 5명 유사 가족인 이 5명 중에서 그래도 그 배우랑 애기는 살았다. 네, 아들. 네. 네. 그 사진관 그 주인의 아들 네. 애기였던.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사진이 가족 사진인 거예요, 따지면은. 가족 사진이고 이제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사진도 따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어서 살면서 네. 유사 가족이 된 거지, 되게. 유사 가족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그 딸과 아들의 그러니까 그 엄마와 아들의 진짜 가족이 된거나 다름없게 됐죠. 네. 마지막에 이제 생존한 그 2명이. 네. 그 여배우와 이제 그 네. 갓난아기였던 아들. 그리고 그 배우가 가져가면서 그 옷깃에 숨겨왔던 그 필름으로 인하여 이토가 찍었었던 그 자신들의 그 홍보용으로 찍었었던 그 잔인무도한 사진들이 예. 온 세상에 이제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. 알려지게 됐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볼 수 네. 있는 그 네. 사진 막 되게 사람 목 들고서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네. 그 일본군의 사진이라든가 막 그 시체가 막 구덩이에 막 네. 그 쌓여 있고 막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시체들을 처리하는 과정,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그 사살하는 그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그 피가 강이 강이 피로 물들었죠. 네,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저럴 수가 있나 예. 싶긴 한데 그 장면에서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 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이게 진짜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굉장히 좀 예.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언제나 경악하게 됩니다. 네. 그 기록들을 볼 때마다. 심지어는 저는 뭐 그런 것들 보면 그 영화상에서 무슨 뭐 그 데미지 있는 무슨 뭔 리스트에 있는 그런 심연의 영화들 있잖아요. 예. 저는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제 역사보다 헐 못해. 진짜 이 전쟁의 광기에 비하면 이거 세 발의 피다. 왜냐하면 그런 영화에는 미친 주인공이 나와서 미친 짓거리를 개인으로 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런 그 집단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그 집단의 광기를 보여주는 전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진짜 그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. 예. 네.
그러니까 그런 난징 사진들 다 보고 있으면은 그게 흑백인데도 네. 열나 무섭단 말이야, 되게. 이게 컬러면은 와 이거는 진짜 그렇죠. 너무 네. 흑백으로 봐도 이렇게 섬뜩하고 무서운데 아 정말 그래서 또 이 영화에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 포인트, 눈물 포인트가 많은데 난 그 마지막 그 사진관 아저씨의 그 사진 저항도 네, 네. 카메라 저항도 그러니까 그 여배우랑 같이 부분적 위장하면서 거기 통행증을 내고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예.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는 그 여자를 먼저 보내고 다시 되돌아서 가지고 그쪽 이제 군인들한테 간단 말이죠. 예. 거기서 이제 저는 어떤 저항할지 몰랐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저항을 했죠. 네. 그래서 자 너도 찍어줄게, 너도 찍어줄게 막 하면서 막 그 정도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맞아요. 와. 멋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아 우리나라 항일물이 왠지 약간 좀 이거에 비하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약간 좀 단순하게 느껴지죠. 좀 예. 단편적인 느낌이랄까. 아 우리가 이렇게 싸웠었다. 예. 그 사진관 그 사장 아저씨의 그 사진으로 저항하는 그 네. 장면은 와 이런 깊이가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저항을 해서 이제 또 장렬하게 돌아가시게 되고 네. 그 여배우가 이제 그 아이를 꼭 안고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여배우만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애초에 그것도 아기가 가방에 있는데 우는 바람에 그 들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개가 이제 냄새를 맡았죠. 예. 근데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약간 조금 이제 이 중뽕 이거 좀만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싶은 건데.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저는 이제 좋았던 장면 중에 뭐였냐면 그 사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했었던 만행의 실체를 다 알게 됐잖아요. 네.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 장면이 마치 그 타이타닉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다 예. 모여가지고 박수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치. 그 장면이 예.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 지켜본다. 네, 그 전범들을 맞아요. 처단하는 그 네. 장면.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. 단순하게 안 하고 그 죽었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그 목도한다는 게 예. 굉장히 좀 약간 그 연출이 좋았다.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은 한국의 역사보다는 좀 통쾌한 부분이지 조금. 그렇긴 하죠. 네. 네. 어쨌든 그 전범들을 처리를 했다. 네. 네. 우리는 암살에서 상상으로만 그렇게 네. 친일파들을 처단을 했는데 음. 그래도 뭐 나름대로 중국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거기 좀 약간 뭐 전범 재판하고 좀 그 연출이 약간 조금 이제 그 국뽕스러운 그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좀 요런 뉘앙스만 없었으면은 더 훨씬 이 작품성이 올라갈 텐데 완성도가 올라갈 텐데 약간 이제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자막 나오는 거 네. 뭐 반파시스트의 저항 뭐 80주년 어쩌고 나와가지고 근데 난 좀 그 자막도 조금 근데 저 말을 지금의 중국이 할 입장은 아니잖아 생각이 좀 들긴 해가지고 반파시스트에 저항하는 건 당연히 뭐 그런 좋은 일이긴 한데 지금의 중국은 자기들이 약간 좀 그 주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자기네들이 지금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야말로 지금 뭐 사람들 통제하고 가두고 진짜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파시즘 국가인데 이렇게 말하긴 좀 반파시스트에 뭐 맞서 싸운 뭐 순관 어쩌고 하기 이게 지금 자기들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잖아 약간 생각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던 건 맞긴 맞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조금 좀 찔리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은 지금은 자기들도 좀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 난 좀 지금 중국이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자기들은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? 난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은 뭐 거의 유체이탈법인 건데 뭔가 어쨌든 지금의 중국의 그 시스템을 보는 그 다른 나라 타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니네가 말하기는 약간 좀 그렇지 않냐? 네, 그러니까 좀 난 좀 약간 갸우뚱하더라고 약간 응? 이거를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약간 좀
그러니까 생각이 영화 들어가지고. 완성도랑 별개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약간 내가 중국인은 아니면 좀 뻘쭘한 느낌이 들. 예. 네. 근데 그래서 이 영화 다 좋은데 그 막 재판 장면에서 약간 좀 뭔가 아 중국은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야 약간 뭐 좀 그 자랑하는 것 같은 약간 좀 그 뉘앙스랑 마지막에 그 자막 때문에 내가 조금 이 영화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딱 네. 그런 부분들만 없었으면 더 좋은데 네. 아 좀 이런 식의 자막은 왜냐면 고질적도 다 괜찮은데 제일 마지막 그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예. 조금 저건 뭐 굳이 중국 짱짱맨 같은 예, 무슨 일 있었는지 뭐 어차피 다 아는데 저런 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것처럼 예. 이것도 뭔가 모르게 약간 좀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. 예, 누가 네. 중국 아니랄까봐 조금 그런 게 들어가서. 그러니까 전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뜨문뜨문 보이다가도 꼭 이렇게 막판에 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약간 혹시 이것도 약간 옛날 우리나라 그거 그 유신 정권 때처럼 혹시 무슨 어떤 그 영화 뭐 법이 있는 건가 혹시 약간 꼭 일정 부분 약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뭐 조항이 있나? 글쎄. 예, 난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그 70년대처럼 영화에는 꼭 뭐 어떤 약간 뭐 이런 뭐 계몽적인 아니면 뭐 그런 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건가. 그러게요. 예,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.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영화 자체 만듦새는 굉장히 좋고 예. 재미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만하다. 네. 영화. 뭐 중국 영화 중에 이런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풀어낼 줄은 정말 몰랐다. 예,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대단한 영화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한창 극장에 있을 때 이것도 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시간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. 뭐 하루에 한 편 정도밖에 예. 없었고 시간대도 이상한 때 배치되다 보니까는 저도 극장에서 보고는 싶었는데 이제 금방 내려가기도 했거니와 시간대가 예. 너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어떻게 금방 이제 넷플릭스로, 넷플릭스에 예. 올라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게 이런 영화일 줄 몰랐다. 네. 그래서 이건 꼭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마무리하면서 저의 사견을 그냥 뭐 이제 잡담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이제 흥행을 많이 했죠. 귀멸의 칼날이 이제 또 특히 이제 흥행 돌풍을 했는데 이제 또 그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때 여름쯤에 이제 중국은 731이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막 뉴스가 나왔어.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또 그거든. 중국의 젊은이들이 731을 보고서 와씨 이런 역사가 있었냐고. 그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. 근데 이제 물론 뭐 젊은이들이 약간 뭐 디테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제 뭐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걸 몰랐다기보다는 이 정도였냐라는 거죠. 이 정도로 끔찍했었냐. 하긴 옛날에 그 우리나라 또 일제 시대 때도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유관순란하고 어쨌다는 거 그냥 독립운동을 했나 보다만 알지. 어렴풋이.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 네. 말할 것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거겠죠 아마.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들은 열심히 싸우다 처형당했습니다.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 디테일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. 근데 이제 그런 고문의 과정들이라던가 예. 그런 거를 보고 나면 이 진짜 미친놈들이네라는 말이 이제 절로 나올 거기 때문에. 예, 그 유관수 누나가 겪은 그 끔찍한 고문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네. 이런 개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죠. 네.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였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제 뭐 딱히 개인적으로 역사 관심 있어서 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렇지. 영화로 인해서 세상에 이 정도였다니 해가지고 이제 막 중국 젊은이들이 막 분개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를 내가 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뭐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고 아마 그것도 이제 뭐 그 영화를 보게 된 것도 뭐 좀 순수한 의도라기보다 이제 어떤 이제 국가의 약간 좀 뭐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좀 강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선전적인 부분으로 또 봤을 측면이 물론 있겠죠. 나도 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.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약간 내 개인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막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또 물론 뭐 귀멸의 칼날이 뭐 그렇게 어차피 환타지고 뭐 그런 내용이 딱히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대 배경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거시기한 이제 그 시대 배경이고 또 이 귀살대란 애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딱 그 옛날 일본군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 그 순사 복장이란 말이죠. 그 귀살대 복장이
나 그래서 나 약간 좀 보다가 순간 좀 약간 흠칫하는 거야. 내가 좀 보다가 좀 저건 좀 거슬리는데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. 물론 뭐 귀멸의 칼날이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뭐 그건 상관없고 뭐 귀멸의 칼날을 보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. 잘못은 아닌데 뭔가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그래도 뭐 어쨌든 영화의 완성도를 차치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기를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그래도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국 젊은이들과 난 약간 조금 왠지 모르게 저는 씁쓸함이 느껴지더라고. 되게 약간 이것이 뭐 좋은 걸까? 약간 난 좀 그 생각에 문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예. 어쨌든 뭐 역사의 그런 배경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거는 좀 다르다 보니 예. 그래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뭐 복식이라던가 그 당시 시대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도 알면은 이걸 단순하게 재미로 볼 수만은 저도 뭐 그냥 그 재밌게 보기는 하지만은 예. 이걸 단순하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지지만은 않는다라는 예. 측면이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뭐 귀멸의 칼날을 본 게 잘못이다 아니면 뭐 일본 문화를 뭐 즐기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일본 문화 열나 좋아해. 네. 나 되게 좋아해 진짜. 좋아하는데 이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것과는 별개로 왠지 난 약간 그렇게 젊은이들이 다시금 역사를 돌아봤다는 중국과 그리고 그냥 재미로 그렇게 했다는 한국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게 비교가 되니까는 조금 내 마음 한켠에 약간의 조금 씁쓸함이 느껴졌다.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 문화를 내가 누릴 때 이런 예술 작품을 누릴 때 어디까지가 뭐 어떤 선에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놔줄 건 놔줘야 되는 거구나를 알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제 예. 말씀을 드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본 뒤에 언젠가 한국에서도 좀 이런 휴머니즘 톤으로 일제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.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중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. 나치나 뭐 독일을 다뤄도 그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막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. 그렇지. 예. 그리고 이제 그 뭐 재작년인가 나왔었던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예. 그 주인공이 아니고 그 격가지의 얘기면서도 충분히 그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러게. 그런 만든 영화도 있기 때문에 대놓고 뭐 항의라던가 뭐 그 독립운동을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좀 애둘러서 이렇게 좀 소소한 스토리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네, 예.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한국 영화 중에도 이런 난징 사진관 같은 음흠. 톤에 좀 정말 감동을 주고 음흠. 그 무게와 깊이가 있는 네, 이런 영화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